라이프 해커 자청은 30대에 이미 일을 하지 않아도 월 1억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 시스템을 구축한 자수성가 청년입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던 열등감뿐인 청년이었지만 탁월한 독서법을 통하여 뇌를 성장시키고 지능을 높임으로써 끊임없는 창의적인 사업을 통해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실현했습니다. 그가 어떤 방법으로 독서에서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는지, 과연 나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인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독서법에는 책을 고르는 방법과 읽은 책 내용을 영원히 기억나게 하는 방법, 그리고 기억나는 것을 넘어서 두뇌의 날개를 달아주는 방법, 그 세 가지에 대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관심 분야가 생겼는데 무슨 책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의 책 고르는 방법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도서관이나 서점으로 가서 책을 둘러보다가 끌리는 아무 책이나 골라서 그걸 1분만 읽어봅니다. 잘 읽히지 않으면 다시 책꽂이에 꼽아놓고 다시 끌리는 책을 고르고 읽히면 선택하고 읽고 싶지 않으면 다시 꼽아놓습니다. 그 과정을 만화책이 됐던 그림책이 됐던 10권이 선택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들고 온 책을 이번에는 5분씩 읽어보고 잘 읽히는 책만 남겨두고 읽히지 않는 책은 무시합니다. 다시 새로운 10권을 골라옵니다. 그 과정을 반복해서 읽히는 책 서너 권이 남으면 그걸 들고 집으로 와서 이제는 한 권을 20분 정도 읽어보고 그중 가장 잘 읽히는 책을 골라서 딱 그 한 권을 일주일 안에 다 읽으면 됩니다. 이 방법은 나의 수준에 꼭 맞는 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승필 독서교육 전문가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좋아하는 습관을 만들지 못한 것은 재미없는 학교 교과서를 세상의 모든 책과 동일시한 오류 때문이기도 하고, 누가 추천하거나 서울대 필독서라고 하니까 나의 독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읽어보다가 흥미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될 책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한 권을 다 읽는 것에서부터 독서는 시작되는 것이니 일단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르는 첫 발걸음이 성공의 첫 열쇠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한 그의 조언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자주 읽게 되는 단계까지는 왔지만 며칠만 지나고 나면 내가 흥미있게 읽었던 책 제목도 내용도 생각이 잘 안 나고, 독서를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내 삶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느낄 때는 다음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 보여주듯이 인간의 뇌는 망각이 대단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을 때 내게 울림을 주는 부분은 줄을 치거나 괄호를 치거나 표시를 하면서 읽고,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그 표시한 부분을 다음날 한 번 더 읽어주는 겁니다. 처음 읽을 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표시한 부분만 읽어보는 것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책 내용은 잊혀지지 않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읽고 한 달 뒤에 한 번 더 읽으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내 몸과 같은 책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책 읽기에서는 상당한 고수가 되었고, 읽으면 읽는 만큼 지식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증폭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엄청난 독서량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며 성공에 이르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청은 이 단계를 뛰어넘어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지렛대를 제시합니다. 글을 써보는 겁니다. 책 속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주제로 삼아 내 생각을 써보는 것으로 작가가 될 생각이 없는 일반인들에겐 다소 힘겹게 느껴지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 방법이 뇌의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최강의 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 역행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년간 하루 2시간씩 글쓰기와 독서를 해라. 나머지 시간에는 놀아도 좋고 쾌락을 추구해도 좋다. 그 방법을 통해 당신의 뇌는 발달하고 최적화를 이룬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실천해도 상위 10%로 올라갈 수 있다.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조차 별로 없다. 그러니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정말로 거의 없다.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글을 써라.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이걸 실천하는 비율은 0.1%도 안 될 것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실천하는 비율은 그 중에서도 5%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참 쉬운 것이다. 그가 인생이 쉽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서 나가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가 말하는 글쓰기는 대단한 것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에 내 생각을 덧붙여 적어보는 것 정도의 글쓰기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글쓰기는 책을 읽은 후 머리에 여기저기 떠다니는 지식들을 일목요연하게 조직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읽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행위이며, 이를 통해 뇌의 모든 영역은 극강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청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 이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카페 창업을 한다고 할 때 카페 창업에 관련된 책을 20권 몰아서 읽고 난 후에 시작한다면 그저 영업사업 말만 믿거나 자신의 감만 믿고 창업을 하는 동네 카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권을 읽었다면 블로그 상세 키워드 광고를 모를 리가 없고 네이버 지도 관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경매를 하고 싶다면 먼저 경매 관련된 책부터 20권을 읽은 뒤에 학원을 등록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면 그냥 강사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중요한 겁니다. 라이프 해커 자청은 순전히 독서의 힘을 빌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우리의 뇌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그의 말을 믿고 먼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찾아보는 수고를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시한 부분을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다시 읽어주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독서 전략의 핵심인 글쓰기를 매일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면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희망합니다.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